들고요. 창투사에서 저희가 일을 할 때 계량적인 의도로 회사를 분석하는 일을 합니다만 가장 어려운 부분이 사실은 이제 CEO나 대주주들의 성향과 비전 문제거든요. 그런 쪽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오늘 처음 나와가지고 친구를 참 잘 생겼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치석 박사 소개가 왔는데 이 오늘 꾸준히 잘 나와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장님 강의하신 것 중에 문이 S라는 게 참 마음에 와닿고 이렇게 전달이 되니까 참 이해가 쉽구나 이런 느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 좀 질문이라면 그런데요. 저희가 이제 저희 둘째 아들 학교의 운영위원회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제가 여기서 불려가게 되는 게 학교폭력 문제 때문에 그렇거든요. 혹시 이제 중학생이나 초등학생들이 논어를 좀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나 교육 현장에서 이런 아이들 인성에 대해서 좀 도움이 될 만한 방법에 대해서 혹시 제가 좋은 좀 구해도 될까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제가 이 책을 내고 나니까 유명 비룡서라는 출판사에서 어린이 논어를 내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같아요. 논어는 어린애는 얼마 안 되는 거라고. 이거는 저 어른 책이기 때문에 실제로 말입니다. 제가 지인을 좀 더 강조했어야 되는데요. 지인이라는 거는 다산도 계속 관인지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다만 저처럼 이게 전체가 지인과 관련돼서 연결되어 있다고는 하지 않고 다만 다산 하나하나 굉장히 논어 보금주에서 정교하게 옛날 것까지 다 모아서 하고 있는데 그때 보면 이 관인지법이라는 사람을 보는 법이라고 정확히 나옵니다. 아마 이거는 관인지법에 관한 언급인 것 같다고 하는데 결국 사람을 보는 법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역시 어린애들은 알면 안 되겠죠. 사람을 어린애들이 알아서는 안 된다 해서 제가 아주 정중하게 거절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자소원 같은 거가 저는 오히려 요즘 워낙 많이 쉽게 나와 있으니까 사자소학을 애들한테 읽히면 의외로 좋은 것 같습니다. 의외로 상당히 효과가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정직원 이사님은 요새 제가 공자평전 서평을 올렸더니 그걸 보시고 열심히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중국의 안핑친이라는 사람이 공자평전을 썼는데 아주 잘 썼습니다. 아마 지금껏 나온 것 중에서 공자의 인간적인 면모를 추적을 해서 잘 쓴 그런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배상훈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공자님이 그 당시 사실 그렇게 뛰어나다고 다 인정받는 그런 분은 아니었거든요. 어찌 보면 공자님은 그 당시에 실패한 불우한 지식인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죽하면 14년 동안 여섯 나라를 막 돌아다니면서 단직을 구했지만 아무도 써주질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젊은이들 취업을 못해서 안다라고 하지만 공자는 14년 동안 백수 생활을 했습니다. 오로지 믿고 의지했던 제자들이에요. 이게 지금 노론도 제자들하고 얘기 나누는 것들을 정리해놓고 이것도 정리한 것도 훨씬 이후에 됩니다. 100년 이후에 가서 수집된 거거든요. 그동안 엄청 멸실이 됐죠. 우리 생각을 해보십시오. 100년 정도를 한번 모아서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문물의 정도로 볼 때 굉장히 자료 보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남아있던 것들을 옮긴 거거든요. 어쨌든 공자는 다양한 측면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마 이번에 공자의 추적을 한 것도 공자의 인간적인 측면을 아마 또 조명을 해내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보험검사입니다. 저는 검사로 올해 이제 23년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논어하고 인연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법과 육아가 법과의 삶의 기준을 가지고 쭉 업무를 해왔다고 보이는데요. 근데 검사 생활을 한 15년 정도 했을 때 청와대에서 근무를 하게 됐었습니다. 거기서도 이제 형사정책 부분하고 국가사정위원회에서 이제 형벌권을 어떻게 행사할 것인지 이런 쪽으로 고민을 많이 하게 됐는데 한 15년 정도 법을 가지고 계속 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청와대에서 일을 하면서 이게 법으로 참 한계에 부닥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그때 의약분업 사태라든가 여러 가지 그 어려운 문제들을 다뤘을 때 이게 법이 나한테 해답을 못 준다 하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때 어느 날 그 사서환경을 어려서부터 익힌 분인데 두 분하고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는 그런 문제들이 상당히 이렇게 해결되는 실마리를 제가 이렇게 느낄 수 있게 돼서 이게 사서삼경이라는 게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겠구나. 그래서 마침 우연히 성균관대학교의 그 사서삼경 과정을 대학원 개정을 하는 게 있어서 그 주말마다 한국에 가서 공부를 했었던 그런 인연이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느낀 바로는 이게 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도 문헌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사람을 배려하는 게 참 필요하구나 그런 많이 있는데요. 근데 이제 최근에 사람을 잃는 거, 사람 지인지감이 참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이제 많이 하고 좀 고민을 하고 있었던 차에 마침 언론에서 우리 이한우 부장님께서 책을 쓰셨는데 오늘 그 지인지감으로 풀어서 이거는 최초의 그런 시도였다 하는 걸 보고 책을 너무 읽고도 싶고 또 한편으로는 직접 이렇게 뵙고 말씀을 듣고도 싶었는데 또 우연히 이런 자리가 있다는 거를 알게 돼서 참석을 했고요. 직접 듣고 보니까는 더 가슴으로 많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특히 오늘 지인지간의 한 기준으로서 그 학위 시스지를 혼신의 힘을 다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이렇게 풀이를 해주시는 건 처음 이렇게 듣게 됐고요. 어떻게 보면 그게 최근에 진짜 우리에게 많이 얘기되는 그 1만 시간의 법칙이라든가 또는 신부님이 그 무지개 원칙에서인가 그 유태인들의 그 삶의 기준이 몸과 마음과 그 영혼과 정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걸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에서 유태인이 나왔다 하는 그런 구절하고 이렇게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서 참 그렇다 하는 무릎을 치는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또 좀 여쭤보고 싶은 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렇게 진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알아보고 또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자기 수양을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은데 근데 어느 분야에서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정말 최고의 가치 기준인지 아까 그 인내 말씀을 하시기는 했는데 저희 근데 뭐 도둑질을 엄청 열심히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게 긍정적인 것인지 또는 정치적으로 보면은 어떤 경우에는 아주 극단적인 극우의 정신, 극좌의 이런 쪽도 한편으로는 그 분야에서 최선을 노력을 다해서 그 길을 간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것까지도 다 긍정할 수 있는 가치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좀 무색투명한 내지는 무색무취한 정신 내지는 정치 사상을 갖고 있는데 이거는지 좀 궁금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언어가 될 수 있는 건지 그러니까 일부 언어에서도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막 어떻게 하나 이렇게 갈구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공자에 나도 어찌할 도리가 없다 이런 말이 나오긴 하는데 사실은 저는 이제 뭐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들이라든가 또 여러 차례 성폭력 저지른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싶은 마음이 늘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사건을 범죄를 잊고 뭔가 이렇게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 20살이 넘은 다 큰 사람을 그 나름대로는 뭔가 자기 정신세계가 고착된 사람을 어떻게 변화를 시킬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또 한 가지 해답을 좀. 예. 다포괄적이고 사실은 그 중요한 관심사가 제가 사실 논을 공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주희보다는 주희의 스승이었던 정희천 선생의 이제 주들이 상당히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가 많은데 정희천 선생이 그런 말을 했죠. 논어를 그건 뭐냐면 제대로 읽었다는 걸 전제로 논어를 읽고 나서도 사람이 안 바뀌었으면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에요. 네. 그럴 정도로 분명히 바뀌었어요. 우선 제가 엄청 바뀌었습니다.
제가 저부터도 바뀌고 저 사람들 보는 것도 이제는 포인트가 완전히 이동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아까 사실은 포괄적인 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처음 말씀하실 때처럼 이제 특히 법을 다루고 계시기 때문에 이 논어에도 나오지만 그 공자가 늘 따라다니던 꼴통 같은 제자가 자로를 아주 드물게 칭찬하면서 왜 자로는 그래도 반마디 말이면 이 쟁송, 이 소송을 처리할 수 있다. 옛날에 소송 빨리 처리하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분쟁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칭찬하고 나서 공자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나는 정치하는 목표가 이런 소송 자체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내 정치적 목표라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목표가 있는 거고요. 그게 사실은 이제 제가 아까 소개를 하셨지만은 세종대왕의 국민정음을 사람들이 지금도 잘 모르고 있는데, 세종대왕이 바로 지금 그 정신에 의해서 세종이 바로 국민정음을 창제합니다. 그게 얼마나 세종이 논어라든가 중용이라고 하는 거를 그 본 뜻에 깊이 들어간지를 알 수 있는 건데요. 그건 간단하게 말하면 세종이 고민했던 거는 왜 이렇게 억울한 백성들이 잡혀와가지고 자기가 무슨 일로 무슨 죄목으로 죽는지도 모르고 한자로 이렇게 뭐라고 써가지고 쓱 보여주고는 그냥 목숨이 달아나는 그거를 보면서 세종이 한없는 아픔을 느끼는데, 그게 바로 인입니다. 또 바로 친밀입니다. 백성이 아프면 내가 아픈 듯하고, 그게 그런 아픔을 갖고서 세종이 해법을 찾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세종이 해법을 찾았던 거는 문자는 생각하지 못하고 삼강행실도를 만들었던 거고, 삼강행실도로 안 되니까 결국은 백성들도 쓰고 읽을 수 있는 문자를 만드는 것만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라고 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겁니다. 정확하게 세종이 문제의 본질에 이르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역시 실험을 하고 언어하고 문학이라고 했죠. 문학을 공부하면서 구현해낸 것이 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종은 사실은 세종의 정신세계를 아무도 이렇게 제대로 분석을 안 하는데, 세종 정신세계는 심플하게 보면 논어의 세계입니다. 논어를 보고 있으면 세종의 눈앞에 보입니다. 그리고 그 국민정음이라는 게 탄생하는 거는 100% 논어의 그런 정신세계, 아까 말한 공자의 그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법치도 공정하게 해야 되지만 공정한 법치보다 더 중요한 거는 백성들이 법에 걸려들지 않게 만드는 거라고 한 거고, 그게 흔히 말하는 인정이 되는 거죠. 공자가 어떤 어진정치, 그 어진정치를 구현하는 걸로서 했던 거고, 지금도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는데, 우리 어린 학교 때 배웠던 어린 백성이 니르고저 홀빼이시오도 할 때가 말하고자 할 바가 아니고 니르고저는 본자예요. 관광에 가서 뭐 억울함을 고하고 싶어도 막 문자가 없어서 못한다는 그 본자하고 그거를 훈민정음 어제를 풀이한 적인지 서문에 보면 그냥 거기에 바로 나옵니다. 이건 형벌 문제 때문에 머리 잡은 사람은 반나절이면 익히고 말이야, 머리 남은 사람도 열을 익혀가지고 더 이상 관가에서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는 겁니다. 근데 논어에서 또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이 원의 문제입니다. 억울함이 왜 생기며 억울함을 어떻게 풀 것이며 그 문제인데, 사실 그 억울함은 세종도 그대로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그렇게 풀어줄 거고, 한편으로는 무원록이라고 해서 사람이 죽었을 때 철저하게 검시하는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이 원한이 없도록 해야 그 공동체가 다 평화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그런 걸 보죠. 그런 원한이 남아있는 공동체는 이게 사실 파악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들을 사실은 논어를 공자가 고민을 했던 거고, 저는 놀랍게도 사실 세종이 그거를 공부를 통해서 정확하게 자기가 국왕으로서 해야 될 지점들을 정확하게 찾아냈다는 게 저는 세종도 사실 대단하다고 보는 겁니다.